인생의 마지막을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삶이 끝나는 그 순간, 병상에 누워 숨을 고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는 그 찰나에 우리는 과연 어떤 감정을 마주하게 될까요? 기쁨일까요? 아쉬움일까요? 아니면 후회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땐 왜 그렇게 살았을까?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내 마음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전했더라면. 이처럼 삶의 끝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감정은 성취나 소유가 아니라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깊은 아쉬움입니다. 말하지 못한 진심, 끝내 시도하지 못한 꿈, 그리고 사랑하고 싶었지만 표현하지 못한 마음들. 오랜 시간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해온 브로니 웨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앞둔 수많은 이들과 함께하며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어떤 후회를 가장 많이 하는지를 기록했고, 그 안에는 우리 모두가 되새겨야 할 인생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정리한 5가지 후회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중 첫 번째 후회는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이 문장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참으로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고백합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어요. 정작 나는 없었네요. 우리는 살아오며 끊임없이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써왔습니다. 부모가 바라는 자식이 되기 위해, 자식이 자랑스러워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 사회가 칭찬하는 사람,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깎고 숨기고 포장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그런 삶의 끝에서 돌아보면 진짜 나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내가 원했던 직업이었을까? 내가 좋아하던 삶의 방식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모두가 괜찮다고 하니, 그저 안전하고 무난해 보이니 그 길을 선택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성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말은 후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진짜 나답게 살라는 조언입니다. 남의 삶을 사느라 내 삶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외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나이에 뭘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안의 진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게 곧 인생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남들이 박수치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삶. 누군가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내가 웃을 수 있는 삶. 그런 삶이야말로 마지막 순간에 덜 후회할 수 있는 삶 아닐까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사실은 가장 빠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두 번째 후회는 이것이었습니다. 일만 너무 열심히 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왜 그렇게 바쁘게만 살았을까?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가장 마음에 걸린다. 우리는 평생을 일에 묶여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좀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끊임없이 희생해왔죠. 그런데 그 내일이 오기도 전에 몸은 병들고 마음은 지쳐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다 커버렸고, 함께 밥 한 끼 먹자던 부모님은 기다리다 떠나버리셨습니다. 일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잠시 쉬려 하면 지금은 안 된다며 또 다시 달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삶은 늘 나중에로 미뤄졌고, 정작 중요한 순간들은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오직 일하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이 된다. 일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도구이지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순서를 잊고 삽니다. 물론 성실하게 사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일에 매몰되어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놓치는 건 되돌릴 수 없는 상실이 됩니다. 가족과의 식사, 친구와의 차 한 잔, 혼자 걷는 산책길, 책 한 권에 빠지는 저녁, 그런 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단단히 지탱해주는 삶의 근육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일정표를 들여다보세요. 거기엔 일이 가득하진 않나요? 나를 위한 시간, 가족을 위한 공간은 어디쯤 있나요? 더 늦기 전에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일만 하다 보면 인생을 놓칩니다. 하지만 삶을 사랑하면서 일하면 그 일조차도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 당신이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부터라도 일보다 중요한 것에 조금씩 시간을 나눠주세요. 그 조용한 변화가 당신 인생을 더 따뜻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세 번째 후회는 이것이었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정작 가장 중요한 말을 전하지 못합니다.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보고 싶었어. 이 짧은 말들을 우리는 왜 그렇게 아껴왔을까요? 누구보다 고마운 부모님께,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에게, 멀어진 친구, 그리고 지금의 나 자신에게조차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꺼내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낸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쑥스러워서, 괜히 어색할까봐. 하지만 그 말은 상대방이 듣기를 너무도 바라고 있었던 말이고, 언제 할지 미루다 보면 영영 못하게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죽은 감정이다. 마음은 표현되어야 살아납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사랑이고, 슬픔도, 감사도, 기쁨도 입 밖으로 나와야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감정을 참는 문화에 익숙합니다. 남자는 울면 안 돼. 부모 앞에서 애틋하면 약해 보여. 그냥 마음속으로 알면 되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만 연결됩니다. 나 혼자 알 거야 라고 생각해도 상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서운함을 품고 멀어지기도 하죠. 살아있는 동안 표현하세요.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은가요? 그 질문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전화를 걸어도 좋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기념일에만 꺼내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맙다는 말도 큰 선물 없이 충분히 진심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그 말을 꺼낼 수 없는 날이 옵니다. 그러고 나면 그땐 왜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깊은 후회가 남습니다.
덜 후회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말해보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따뜻하게 바꾸고 상대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후회는 이것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던 것.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엔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있지만 마음 깊이 남는 사람들도 있죠. 같이 웃고 울고 말없이 곁에 있어준 친구. 그런 친구는 세월이 흘러도 가슴 속에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바쁜 삶에 치여 우리는 점점 연락을 미루게 됩니다. 조만간 보자는 말만 남기고 그 조만간은 어느새 몇 년이 되어버리죠. 그러다 문득 생각납니다. 생일날 문자가 없을 때, 힘들 때 누구에게 전화할지 떠오르지 않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한때 소중했던 인연들이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족도 소중하지만 친구는 또 다른 의미의 버팀목입니다. 가족은 의무로 이어진 관계라면 친구는 선택으로 맺은 인연이기에 더 특별하고 깊은 감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정은 하나의 영혼이 두 몸에 깃든 것이다. 진정한 친구는 삶의 기쁨을 두 배로 만들고 슬픔을 반으로 나누어주는 존재입니다. 젊은 날엔 우정이 당연해 보입니다. 매일 보며 웃고 떠들고 전화 한 통이면 밤새 수다를 떨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하루하루가 바빠지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거리는 멀어지고 마음의 거리도 함께 벌어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친구에게 연락 좀 할 걸. 그때 먼저 안부 물어볼 걸. 친구는 시간이 많을 때가 아니라 마음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한 통의 연락이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친구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해 보세요. 간단한 안부 인사 한마디, 짧은 문자 한 줄이 평생의 후회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덜 후회하려면 친구를 떠올렸을 때 미안함이 아닌 고마움이 남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다가가 보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깊고 아픈 후회는 이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깨닫는 진실. 그건 바로 나를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역할로 존재해 왔습니다. 누군가의 아들, 딸로, 누군가의 남편, 아내로,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으로, 상사로, 가정에서는 부모로, 보호자로, 늘 나보다 책임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묻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는 행복한가? 지금 이 삶은 내가 원하던 모습인가? 무엇이 내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가? 언제나 남을 먼저 챙기다 보니 내 감정은 눌러두기 일쑤였고 내 욕구는 사치라 여겼으며 내 아픔은 참아야만 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참고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이 공허해집니다. 나는 누구였지? 지금 이 삶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하는 허탈한 질문만이 남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인정을 구하는 삶보다 자신에게 떳떳한 삶이 더 행복하다. 이 말처럼 진짜 삶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듯 마음이 지치면 나를 보듬어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쌓여있는 감정, 말하지 못했던 소망들, 미뤄뒀던 취미와 즐거움들, 이제는 하나씩 꺼내어 조용히 마주해봐야 합니다. 나를 위해 커피 한 잔을 사는 것, 입고 싶던 옷을 입는 것,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 이 모든 게 자기 돌봄의 시작입니다. 그건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타인과의 관계도 따뜻해지고 삶의 의미도 깊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를 더 아껴야 합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기에 더 부드럽게, 더 따뜻하게 나를 대해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그땐 나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어 라는 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나 자신에게 가장 친절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게 가장 덜 후회하는 삶을 만드는 작지만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선 지금 이 순간부터가 중요합니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하는 말, 오늘 내가 타인에게 전하는 진심, 오늘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 곧 내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짓습니다. 덜 후회하는 인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오늘 하루 나를 이기고 나답게 사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 그 삶은 분명 인생의 마지막에 당당히 웃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